중국산 드론들이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론안입니다. 중국 국영방산기업에서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올해로 37세가 되었고 이 업계에서 벌써 10년째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건 윙롱2 드론과 제밍 장비, 그리고 드론 스텔스 패키지 수출 업무예요. 꽤 중요한 무기 시스템들이죠. 특히 윙롱2는 우리 회사의 주력 상품 중 하나거든요.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에 성공적으로 납품했고 회사 내부에서도 제 실적을 인정받고 있어요. 새벽 6시에 알람이 울렸지만 이미 잠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거든요. 샤워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윙롱2의 성능 수치들, 가격 경쟁력, 실전 검증 사례들이 차례대로 떠올랐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아내가 물었어요. 오늘 그렇게 중요한 회의가 있다면서요? 제가 답했죠. 응. 정말 큰 기회야. 잘 되면 우리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 아이들도 평소보다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 아빠의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가는 동안 스마트폰으로 최신 중동 정세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사우디와 이란 간의 긴장 관계, 예멘 상황의 불안정성, 카타르의 군사력 증강 계획 등 모든 뉴스가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들이었어요.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클수록 무기 수요는 늘어나는 법이거든요. 오전 8시 정각에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온 거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동료가 말했어요. 런안, 오늘 표정이 다르네. 뭔가 좋은 일 있어. 곧 알게 될 거야 라고 답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부장님이 제게 손짓했어요. 런안, 잠깐 와봐. 부장님 책상 앞에 선이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이셨습니다. 이번엔 정말 큰 건이야. 회사 전체가 주목하고 있는 프로젝트야. 부장님이 꺼내 보여준 건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표지에는 사우디 카타르 방산협력 프로젝트 제안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엄청난 규모의 계약 내용이 담겨 있더군요. 윙롱2 드론 48대, 제밍 장비 16세트, 스텔스 패키지 업그레이드, 그리고 5년간의 기술 지원 서비스까지 포함된 패키지였어요. 이 계약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부장님이 물었습니다. 계산기로 대충 계산해보니 8억 달러 규모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성사시킨 모든 계약을 합친 것보다도 큰 금액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부장님이 계속 설명했어요. 사우디는 이란의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드론 전력을 강화하려고 해. 카타르는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 최신 무기 시스템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야. 회사 내부 분석팀에서 작성한 시장 조사 보고서도 함께 받았습니다. 한국은 방어체계 중심의 기술 개발로 무인기, 공격 시스템과는 경쟁 관계가 아님이라는 내용이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분석에 완전히 동의했어요. 지난 10년간 중동 시장을 다니면서 느낀 건 이 지역에서는 강력한 공격력이 최우선이라는 것이었거든요. 방어보다는 선제 공격 능력, 억제력 확보가 더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우리 윙롱2 같은 무인 공격기가 정확히 그들이 원하는 무기 시스템이죠. 부장님이 더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런안, 아부다비 방산 박람회에 파견될 예정이야. 이번 박람회가 이 계약의 성패를 좌우할 거야. 아부다비 방산 박람회는 중동 지역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거든요. 전 세계 방산업체들이 모이는 자리이자 중동 각국의 군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예요. 그런데 부장님이 하신 다음 말씀이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어요. 이번 계약만 성공적으로 따오면 유럽 지역 본부로 승진시켜줄 예정이야. 유럽 본부 매니저라니. 이건 제가 입사 때부터 꿈꿔왔던 자리였습니다. 연봉도 지금의 2배가 되고 무엇보다 국제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오전 내내 윙롱2의 기술 사양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최대 비행 고도 9km, 최대 비행시간 32시간, 최대 페이로드 480kg, 작전 반경 1500km. 숫자만 봐도 충분히 인상적이었어요. 게다가 실전에서 이미 검증된 성능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기술팀 팀장과 미팅을 가졌어요. 고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부분이 뭘까요? 팀장이 답했습니다.
역시 정밀타격 능력이죠. 우리 윙롱2는 LU7 미사일을 최대 4발까지 탑재할 수 있고 표적 명중률이 95% 이상이에요. 이 정도면 웬만한 서구 무기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당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러난, 이번엔 정말 큰 건 잡았네. 부럽다. 마케팅팀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저도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뭘 가져와도 우리만큼 실전 경험이 풍부한 시스템은 없을 거야. 가격 경쟁력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유리하지. 실제로 그랬어요. 한국이 방산 분야에서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은 들어왔지만 대부분 방어 시스템이나 전투기, 전차 같은 분야였거든요. 무인기, 특히 공격용 드론 분야에서는 아직 우리와 직접 경쟁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는 박람회 준비를 위한 전체 회의가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마케팅팀, 기술팀, 영업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우리 부스 디자인이 나타났는데 정말 화려하더군요. 마케팅 팀장이 설명했어요. 부스 중앙에는 윙롱2 실물 크기 모형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양쪽 벽면에는 대형 LED 스크린을 설치해서 실전 영상을 계속 재생할 거고요. 특히 예멘에서 활용된 영상들이 꽤 임팩트가 클 것 같아요. 영업팀에서는 방문 예정 고객 리스트를 보여줬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차관, 카타르 공군 참모 총장, 아랍에미리트 무기획득청 국장 등 정말 핵심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분들과의 미팅 일정은 원한 매니저가 직접 조율해주세요. VIP 초청자 명단 작성이 제 몫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연락처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초청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계약 성사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저녁 무렵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아서 과거 성공 사례들을 다시 검토해봤어요. 2019년 아랍에미리트와의 계약에서는 윙롱2의 장거리 정찰 능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사막 지형에서 24시간 연속 감시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어필 포인트였거든요. 2021년 이집트 계약에서는 가격 대비 성능비가 핵심이었어요. 미국이나 이스라엘 제품의 절반 가격으로 비슷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이집트처럼 국방 예산에 제약이 있는 나라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었죠.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카타르군 관계자 알만수리 대령에게 써온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장 매니저, 다음 주 아부다비에서 뵙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윙롱2의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에 대해 자세한 브리핑을 받고 싶어요. 우리 공군에서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아직 박람회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고객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알만수리 대령은 제가 3년 전부터 관계를 유지해온 핵심 인물이에요. 카타르 공군의 무기 도입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와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번이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 잘 되면 유럽으로 갈 수도 있다고 했어. 아내도 제 흥분한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해줬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 보니까 분명 잘 될 거야. 아이들도 저녁 식사 후에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빠, 출장 잘 다녀와요. 좋은 소식 가지고 와요. 9살 된 딸이 제 넥타이를 매만지면서 아빠가 제일 멋져요라고 말하는데 정말 힘이 났습니다. 밤늦게까지 박람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더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사막 환경에서의 운용 능력, 극한 고온에서의 안정성, 모래폭풍 중에도 작전 수행이 가능한 내구성 등을 강조하기로 했어요. 기술 데이터도 다시 한번 암기했습니다. 엔진 출력, 연료 효율성, 통신 반경, 센서 성능 등 고객들이 물어볼 수 있는 모든 수치들을 머릿속에 넣어두었어요. 현장에서 즉석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전문성을 인정받거든요. 자료 정리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이번 성공으로 유럽 본부 매니저가 되면 가족들과 파리나 런던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이들 교육 환경도 완전히 달라질 거고 제 커리어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거예요. 드디어 아부다비 방산 박람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전시장으로 향하는 동안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부다비의 마철루들이 평소보다 더 웅장해 보였습니다. 전시장에 도착하니 정말 엄청난 규모더군요. 세계 각국의 방산업체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우리 부스가 얼마나 눈에 띌지 기대가 되었어요. 설치팀들이 밤새 준비한 덕분에 우리 부스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중앙에 전시된 윙롱2 모형이 조명을 받으며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고, 양쪽 대형 스크린에서는 실전 영상들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어요. 박람회 첫날 오전 9시부터 관람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작성한 VIP 명단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전 10시경 아랍에미리트 군 조달청 부청장이 직접 우리 부스를 방문했습니다. 장 매니저, 오랜만이네요. 윙롱2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 들어보고 싶어요. 스크린에 나오는 실전 영상을 보면서 부청장이 감탄했어요. 역시 실전에서 검증된 시스템은 다르군요. 이론적 성능과 실제 성능 사이의 간극이 거의 없어 보여요. 제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우리 윙롱2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수천 시간의 실전 운용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부청장이 특히 관심을 보인 건 다목적 미션 수행 능력이었어요. 하나의 플랫폼으로 정찰과 공격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입니다. 제가 설명했죠. 윙롱2는 페이로드 구성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어서 미션에 따라 센서 패키지나 무장을 선택적으로 탑재 가능해요. 오전 11시경에는 카타르에서 온 실무진과 미팅을 가졌어요. 별도 회의실에서 진행한 기술 브리핑에서 그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윙롱2의 장시간 채공 능력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32시간 연속 비행이 가능하다면 우리 영해 전체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겠네요. 카타르 측 담당자가 구체적인 운용 시나리오에 대해 질문했어요. 만약 적 함정이 우리 영해에 침입할 경우 즉시 대응이 가능한가요? 저는 자신 있게 답변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실시간 영상 전송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LU-7 미사일로 즉시 타격할 수 있어요. 점심시간에 진행된 네트워킹 세션에서는 여러 나라의 군 관계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요르단에서 온 공군 대령이 말했습니다. 중국 드론들의 실전 성과는 이미 입증되었죠. 가격 대비 성능비도 훌륭하고요. 이런 평가를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오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에서 파견된 참모들과 중요한 미팅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져온 요구사항 리스트를 보니 꽤 구체적이더군요. 우리는 이란의 드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억제력이 필요합니다. 윙롱2의 대공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설명했어요. 윙롱2는 기본적으로 대지 공격용으로 설계되었지만 미사일 종류에 따라 대공 임무도 수행 가능합니다. 특히 저속 비행체나 드론 같은 표적에는 매우 효과적이죠. 사우디 측에서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첫날 저녁 리셉션에서 만난 바레인 해군 장교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최근 페르시아만에서 드론 활동이 급증하고 있어요. 우리도 대응 수단을 마련해야 하는데 윙롱2 같은 시스템이 바로 필요한 거죠. 이런 현지 상황을 들으니 우리 제품의 필요성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늦게 호텔로 돌아와서 하루를 정리해봤어요. 전반적으로 첫날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고객들이 우리 시스템의 실전 검증된 성능과 가격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였거든요. 특히 카타르와 사우디 측의 반응이 기대 이상이었어요. 하지만 둘째 날 아침에 조금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우리 부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한국 부스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크지 않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꽤 많이 몰려 있더군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 정도로 생각했어요. 뭘 전시하길래 저렇게 사람이 많을까? 오전 10시경 한국 부스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가까이서 보니 그들이 전시하고 있는 건 드론 대응 시스템이었습니다. 천광이라는 이름의 시스템이더군요. 안내 패널을 보니 탐지, 분류, 무력화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방어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방어 시스템이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분야야. 동행한 마케팅팀 직원에게 말했지만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부스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단순히 구경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눈에 띈 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서 온 군 관계자들이 한국 부스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어제 우리 부스를 방문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방어 시스템에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 오전 11시경 한국 부스에서 공식적인 시연이 시작되었어요.
멀리서 지켜보니 드론 대응 시나리오를 실제로 재현하고 있더군요. 대형 스크린에는 적 드론이 접근하는 상황이 나타났고 천광 시스템이 이를 단계별로 처리하는 과정이 보였어요. 탐지, 식별, 분류,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자기파로 무력화시키는 장면까지. 시연을 지켜보는 관람객들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중동 각국에서 온 군 관계자들이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연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고 곧바로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동시에 몇 대까지 대응 가능한가요? 탐지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들은 질문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거였어요. 이 시스템으로 윙롱급 드론도 대응이 가능한가요? 한국 측 담당자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크기나 속도에 관계없이 무인기라면 모두 대응 가능합니다. 심지어 스텔스 드론도 탐지할 수 있어요. 점심시간에 우연히 만난 폴란드 군 조달 담당자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장 매니저, 윙롱2의 EMP 대응 계획은 준비되어 있나요? 처음 듣는 종류의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당황하면서 답했어요. EMP요? 그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요? 폴란드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은 그런 기술들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어요. 불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보니 한국 부스에서 시연했던 내용 중에 전자기파 공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게 기억났어요. 오후에 진행된 아랍에미리트 실무진과의 미팅에서도 예상치 못한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윙롱2가 전자전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나요? GPS 신호가 차단되면 어떻게 대응하죠? 이런 질문들은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답변했습니다. 윙롱2는 기본적인 전자전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통신이 차단되면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경로로 자율비행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 측의 반응이 완전히 만족스러워 보이지는 않았어요. 기본적인 수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요즘에는 전자기파 공격이 일반화되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 담당자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나요?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이런 종류의 질문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자기파 공격, EMP 방어, 스푸핑 대응 같은 용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솔직히 자세한 기술적 내용은 잘 모르겠더군요. 기술팀에 확인해보고 내일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본사 기술팀에 긴급히 연락했어요. 고객들이 전자전 대응 능력에 대해 계속 질문하고 있어요. EMP 공격 대응, GPS 스푸핑 방어 같은 자료를 보내주세요. 기술팀장의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나왔다고요? 보통 중동 고객들은 공격력에만 관심 있는데 기술팀장이 계속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공격용 드론 회사입니다. 방어나 생존성 같은 건 운용하는 쪽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죠. 우리가 할 일은 좋은 무기를 만드는 거고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과거를 떠올려 봤어요. 2020년 예멘 내전 중에 우리 윙롱 드론이 GPS 교란으로 추락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치부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이런 문제들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르겠더군요. 인터넷으로 한국의 천광 시스템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3차원 레이더 탐지, 전자광학 추적, 전자기파 무력화, 레이저 요격까지 모든 단계가 자동화되어 있더군요. 게다가 동시에 여러 표적을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시스템 통합 능력이었습니다. 천궁2 대공 미사일, 비오 대공포, 그리고 다른 방어 시스템들과 연동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어요. 즉, 하나의 통합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받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EMP, 전자전, 스푸핑, 제밍,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는 제대로 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더 걱정스러운 건 고객들의 관심사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강한 무기를 가졌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무기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사우디 공군 참모가 오늘 저녁에 슬쩍 한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EMP 하나로 우리 공군 기지도 안전해지더군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방어가 완벽해지면 공격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뜻이었던 거죠. 내일은 박람회 마지막 날입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준비해온 화려한 공격 시나리오들이 생각만큼 어필하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고객들은 방어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박람회 마지막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어제까지 상황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샤워를 하면서도 오늘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호텔 조식을 먹으면서 한국 방산 관련 뉴스를 더 찾아봤어요. 검색하면 할수록 놀라운 내용들이 나오더군요. 한국이 개발한 방공 시스템들이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통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드론 하나를 잡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방어망을 구축하는 개념이었어요. 전시장에 도착하니 한국 부스 주변이 어제보다 더 붐비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공식적인 시연 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VIP들을 위한 비공개 프레젠테이션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부스 안쪽에 별도로 마련된 회의실에서 무언가 중요한 미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경 우리 부스로 카타르 공군에서 온 알만수리 대령이 찾아왔어요. 지난 3년간 관계를 유지해온 핵심 인물이었는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장 매니저, 윙롱2의 방어 대응 능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방어 대응 능력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알만수리 대령이 설명했어요. 전자기파 공격을 받았을 때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복구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요즘에는 이런 게 더 중요해졌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반응이 미지근했어요. 기본적인 하드닝 처리가 되어 있고 백업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만 알만수리 대령이 고개를 저었어요. 기본적인 수준으로는 부족해요. 실제 운용 환경에서는 더 강력한 전자전 공격이 예상되거든요. 대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방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공격용 드론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상대방이 완벽하게 막아버리면 소용없잖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떤 방어 시스템을 검토하고 계신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알만수리 대령이 한국 부스 쪽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러 옵션을 검토 중이에요. 성능과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고위 실무진과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중요한 미팅 중 하나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군요. 국방부 차관보, 공군 참모, 무기획득청 국장까지 포함된 대규모 대표단이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윙롱2가 천광과 같은 통합 방어 시스템과 마주쳤을 때 생존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우디 측 기술자문이 물었어요. 천광이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걸 보니 그들도 한국 시스템을 상당히 연구해 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당황하면서 답변했어요. 천광 시스템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윙롱2는 다양한 전자전 환경에서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사우디 측의 표정이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검증되었다는 게 어떤 수준의 위협에서 검증된 건가요? 미팅이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그들이 묻는 질문들은 모두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영역이었거든요. 다층 방어망에서의 돌파 능력, 적응형 전자전 대응, 실시간 위협 회피 같은 용어들이 계속 나왔어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만약 우리가 천궁2와 천광을 연동한 통합 방어망을 구축한다면 윙롱2는 여전히 효과적인 공격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답변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억지로 답변했어요. 물론 윙롱2는 스텔스 기능과 적어도 침투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하지만 사우디 측 군사 전문가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저고도로 접근해도 전자광학 센서에는 탐지되죠. 그리고 EMP 공격을 받으면 스텔스고 뭐고 소용없잖아요. 미팅이 끝날 때쯤 사우디 측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단순히 공격용 무기만 도입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공격과 방어가 균형을 이루어야 진짜 안보가 확보되거든요. 저녁 시간에 본사에 상황 보고를 했습니다. 고객들의 관심사가 예상과 다릅니다. 공격 능력보다는 생존성과 방어 대응 능력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본사 영업부장의 반응은 예상 가능했어요. 그런 건 일시적인 트렌드일 거야. 결국은 강한 무기가 이기는 법이지.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만난 고객들의 반응을 보면 이게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뭔가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호텔 라운지에서 우연히 만난 이스라엘 군사 컨설턴트와 대화를 나눴어요. 그가 말한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체계가 있는 환경에서는 기존 드론들을 날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컨설턴트가 설명했습니다. 요즘 시장은 뛰는 놈 위에 막는 놈이에요. 공격과 방어의 균형이 방어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특히 한국 같은 나라들이 만드는 시스템들은 정말 무서워요. 무서우면 얼마나 무섭다는 거죠. 제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컨설턴트가 답했어요. 한번 설치하면 그 지역 상공은 사실상 금지구역이 됩니다. 어떤 무인기든 접근하는 순간 탐지되고 분류되고 무력화되는 거죠. 실시간으로요. 그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더 무서운 건 학습 능력이에요. 한국 시스템들은 AI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위협 패턴을 계속 학습해 나가거든요. 오늘 통했던 방법이 내일은 안 통할 수 있다는 뜻이죠.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오늘 받은 모든 자료들을 다시 정리해봤어요. 카타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모든 곳에서 비슷한 패턴의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공격력보다는 생존성, 가격보다는 신뢰성, 화력보다는 지속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마지막에 한 말이었어요. 향후 드론 도입 시 방어체계 통합 가능 여부가 핵심 요건이 될 것 같습니다. 즉, 공격용 드론을 사더라도 자국의 방어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지가 중요하다는 뜻이었죠. 인터넷으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방공 시스템들에 대한 정보가 계속 나오더군요. 천궁3, 개량형 천광, 레이저 방어 시스템까지 정말 다양한 무기들이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시스템 간 연동 능력이었어요. 각각의 방어 시스템들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연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한 곳에서 탐지된 위협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체 방어망에 공유되는 거죠.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으로 떠올린 건 오늘 사우디 장교가 말한 내용이었어요. 전쟁은 이제 총성이 아니라 기술로 끝나는 시대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더 강한 무기를 가진 쪽이 이겼다면 이제는 더 똑똑한 방어 시스템을 가진 쪽이 이기는 시대가 온 것 같았어요. 공격은 한 번이면 끝이지만 방어는 24시간 계속되거든요. 그리고 방어가 완벽해지면 공격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내일이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박람회에서 얻은 교훈은 단순히 계약 성사 여부를 넘어서는 것 같았어요. 방산업계 전체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걸 직접 목격한 거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여겼던 윙롱2의 공격력이 과연 미래에도 통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한 걸까요?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분명한 건 이제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3일간의 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창밖으로 구름들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였거든요. 계약서 대신 검토 보고서 요청만 잔뜩 받아온 상황이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서 회사로 바로 향했어요. 부장님이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부장님의 첫 마디가 어떻게 됐어? 였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보고서를 건네드리며 말했어요. 예상보다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솔직하게 써놨어요. 숫자로만 보면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부장님이 보고서를 훑어보면서 말했어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평소 같으면 이 정도 고객들은 바로 계약서에 사인했을 텐데. 저는 박람회에서 목격한 한국 방어 시스템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부장님의 다음 말이 제 생각을 바꿨어요. 아마 현지 정권 교체 때문일 거야. 중동 정치는 원래 변덕이 심하잖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연락 올 거야. 회사에서는 이미 나름의 결론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마케팅 팀장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정치적 변수 때문에 계약이 지연되는 건 흔한 일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영업부장은 아예 다음 분기에 아프리카 시장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고객들이 보인 반응이 단순한 정치적 변수 때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거든요.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출장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번엔 좀 복잡했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승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저도 확실하게 답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회사에 나가서 혼자 조용히 생각해봤습니다. 박람회에서 만난 고객들의 질문들을 하나씩 다시 떠올려 보니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방어 능력, 생존성, 지속 가능성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카타르 알만수리 대령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우리 중국 기술은 한국 기술에 뒤떨어져 있다는 제 내적 결론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회사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점심시간에 기술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눠봤어요. 최근에 방어 시스템 기술 동향 같은 거 연구해본 적 있어요? 기술팀 김 과장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공격용 드론 전문이라 방어 쪽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객들이 우리 드론의 방어 대응 능력에 대해 계속 물어보던데요. 제가 말하자 김 과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BD는 기술에 관여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좋은 공격용 드론을 만드는 거예요. 오후에 혼자 인터넷으로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검색하면 할수록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실전 방어를 위한 K체계라는 제목의 논문도 찾을 수 있었어요. 논문을 읽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윙롱2 같은 드론이 청광 시스템과 EMP 공격 시나리오에서 마주쳤을 때 평균 생존 시간이 10초 내외라고 나와 있더군요. 격추 판정이라는 표현까지 써 있었어요. 더 자세히 보니 시뮬레이션 데이터였지만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탐지 시간 3초, 분류 시간 2초, 무력화 시간 5초, 총 10초 만에 모든 과정이 끝난다는 계산이었어요. 이건 사실상 방어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책상에 앉아서 메모를 시작했어요. 중국 드론 기술 및 한국 방어 기술 비교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개인적인 보고서를 작성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회사에 제출할 용도는 아니었지만 제 스스로 상황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카타르군 실무자 아라키드 소령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EMP 기준 적용 시 중국 드론 실효성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한국 측 자료를 참고하여 재검토 중입니다. 이 메일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공문이 왔습니다. 향후 드론 도입 시 방어체계 통합 가능 여부가 핵심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제안 내용으로는 요구사항 충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중한 표현이었지만 사실상 거절 통보였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우디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공식적인 거절 통보는 아니었지만 드론 도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대신 방어체계 우선 도입을 고려 중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여전히 정치적 변수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영업부장이 전체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서 일시적으로 계약이 지연되는 거야. 곧 정상화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하게 되었어요. 우리 중국 기술은 한국 기술에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요. 단순히 성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접근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공격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시장은 이미 통합방어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기술팀의 방어 기술 분석 회의를 요청해봤지만 거절당했습니다. BD가 기술회의에 참석할 필요 없어요. 영업만 신경 쓰세요. 이런 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방산 블로그, 유럽 군사 전문지, 심지어 한국 언론 보도까지 찾아서 읽어봤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이 수출용 청광을 따로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블록2 기반의 수출용 모델이라고 하더군요. EMP 기능은 제외하거나 축소하고 AI 분류 기능도 경량화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성능은 우수하다는 평가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가격 정책이었어요. 한국은 중형 고정형 부대 체계 중심으로 수출 모델을 기획하고 있어서 유지보수 비용까지 고려하면 우리 드론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었어요. 저녁에 집에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면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어요. 여보,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았어.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뒤처져 있는 것 같아.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거야? 응. 정말 심각해. 시장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 제가 답했어요. 아내도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늦게까지 개인 보고서 작성을 계속했어요. 차세대 방산 전략 가성비에서 무력화로라는 제목으로 40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회사에 제출할 생각은 없었지만
제 나름의 분석이 필요했어요. 보고서를 쓰면서 확실해진 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누가 더 강한 무기를 가졌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누가 더 완벽한 방어를 구축했느냐가 승부를 좌우하는 시대가 온 거죠. 마지막으로 한국이 수출용 청광을 본격적으로 출시한다면 중국은 정말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드론들이 설 자리가 급격히 줄어들 테니까요. 이제 더 이상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온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부다비 박람회 이후 제 생각과 회사의 방향이 점점 어긋나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부장님과 미묘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러난, 아프리카 시장 개척에 좀 더 집중해봐. 나이지리아와 에티오피아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프리카로 가는 것도 결국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회사 전체 분위기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영업부에서는 중동 계약 지연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었고, 기술팀은 우리 윙롱2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혼자서 계속 다른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어요. 우리 중국 기술은 한국 기술에 뒤떨어져 있다. 이제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지난달에 있었던 내부 기술 검토 회의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고객들이 방어 대응 기술에 대해 계속 문의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기술팀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어요. 기술팀장이 말했습니다. BD는 기술에 관여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더 강력한 공격용 드론을 만드는 것이지. 방어 기술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깊이 있는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방어 기술 동향, 중동 각국의 방산 정책 변화, 글로벌 무인기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봤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발견은 이집트에서 온 피드백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우리가 과거에 성공적으로 윙롱2를 납품했던 고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받은 이집트 군사참모의 메시지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장 매니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윙롱2를 못 쓰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안 맞는 시대입니다. 이집트 측 담당자가 화상회의에서 한 말이었어요. 전에는 싸고 빠른 게 최고였지만 지금은 조용하고 강한 게 더 무서운 시대가 왔어요. 이집트 담당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요즘 전쟁은 총성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전자기파로 시작하죠. 상대방의 드론을 모두 무력화시키고 나서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윙롱2는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집트는 우리가 가장 성공적이라고 자랑하던 케이스였는데 바로 그 고객이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한국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어요. 방어와 공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말이에요. 이집트 담당자의 답변이었습니다. 드론을 날리는 것보다 드론을 막는 게 더 확실한 승리를 보장해주거든요. 이 대화 이후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더 강한 공격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방산업계의 철학적 변화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봤어요. 과거에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통했지만 이제는 완벽한 방어가 최선의 공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 것 같았어요. 지난주에 받은 사우디아라비아 소식이 이를 더욱 확실하게 해줬습니다. 사우디가 공식적으로 한국과 방어체계 도입을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우리와는 공식적인 입장 발표도 없이 조용히 협상을 중단한 반면 한국과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사우디의 공개 발언이었어요.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21세기 전쟁은 기술로 승부가 결정된다. 특히 방어 기술의 우위가 전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말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윙롱2의 성능을 개선하고 가격을 낮춰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요. 시장 자체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작성한 분석 보고서 파일명을 차세대 방산 전략 가성비에서 무력화로로 바꿨어요. 이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이 제목을 쓸 수 있게 되었거든요. 가성비 경쟁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수출용 천광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블록2 기반의 수출형 모델이라고 하더군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중국은 진짜 큰일 났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형 천광은 몇 가지 기능을 축소하긴 하지만 여전히 엄청난 성능을 자랑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EMP 기능은 제외하거나 축소하고 AI 분류 기능도 경량화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탐지와 무력화 능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였죠. 더 무서운 건 가격 정책이었어요. 한국은 중형 고정형 부대 체계 중심으로 수출 모델을 기획하고 있어서 유지보수 비용까지 고려하면 우리 드론들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었거든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회사가, 아니 중국 방산업계 전체가 이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고객들은 이제 가격보다는 실효성을 중시하고 있었고 공격력보다는 생존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제시하는 통합방어 솔루션이 바로 그런 니즈에 맞는 답이었던 거죠. 팀 내 후배 직원이 어느 날 저에게 물어봤어요. 선배님, 한국 천광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응. 그게 문제야. 정말 대단해. 그 후배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우리도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 지금처럼 공격력만 강조해서는 안 돼. 하지만 이런 생각을 회사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존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고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난 10년간 이 업계에서 쌓아온 경험과 인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의 미래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절박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세미나룸에서 후배들에게 방어체계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어요. 공식적인 회사 업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젊은 직원들만이라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싶었거든요. 앞으로는 기술이 무기다라는 말을 기억해야 해. 제가 후배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되었어요. 단순히 폭발력이나 사거리로 승부하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정말 똑똑한 기술이 승부를 결정짓는 시대가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에서 공식 영상 브리핑을 발표했는데 내용이 정말 놀라웠어요. 자체 방어 가능한 스마트 기지 구축 계획을 수립 중이며 한국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였거든요. 영상을 보는 내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불과 8개월 전만 해도 우리 윙롱2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던 바로 그 아랍에미리트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보여준 시뮬레이션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여러 대의 드론이 아랍에미리트 공군기지에 침투하려는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그런데 천광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자 모든 드론들이 순식간에 무력화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15대의 적 드론이 동시에 다른 고도와 방향에서 접근했는데도 단 7분 만에 모든 위협이 제거되었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드론들이 하나씩 떨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폭발도 없고 격렬한 전투도 없이 그냥 조용히 추락하더군요. 마치 전원이 꺼진 것처럼요. 영상의 내레이션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전투는 총성이 아니라 기술로 끝나는 시대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해서 이 뉴스에 대한 동료들의 반응을 살펴봤어요. 예상대로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과장된 홍보일 뿐이야. 실전에서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을 거야. 같은 반응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술팀 김 과장이 말했어요. 런한, 저런 시스템도 결국 한계가 있어. 동시에 100대가 몰려오면 어떻게 할 건데?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물량으로 승부하려는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혼자 카페에서 최근 수집한 정보들을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제가 모은 데이터들을 보니 하나의 명확한 패턴이 보였어요. 중동, 유럽,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모든 지역에서 방어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고객들의 사고방식 변화였어요. 과거에는 적을 더 빨리, 더 강하게 공격하자였다면 이제는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자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공격에서 방어로, 선제 타격에서 철벽 방어로 전략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었어요. 오후에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터키 국방부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터키는 그동안 우리와 거래가 없었던 신규 시장이었는데 갑자기 윙롱2에 관심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혹시 기회가 생겼나 하는 기대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터키 측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윙롱2가 방어 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최근 구매를 검토 중인 방어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어떤 방어 시스템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제가 물었어요. 터키 담당자의 답변은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한국의 천광 시스템이요. 우리 지리적 특성상 다방향 동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서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정말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터키에서도 결국 우리 드론을 사려는 게 아니라 우리 드론을 막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였거든요. 이제 우리 제품이 테스트 대상이 된 셈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야. 우리 드론을 사려는 게 아니라 우리 드론을 어떻게 막을지 알아보려고 연락하는 거야. 아내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아내가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아. 지금까지와는 아예 다른 방향으로 말이야. 그날 밤 인터넷으로 한국 방산업체들의 최근 동향을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놀라운 건 그들이 단순히 방어 시스템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공격과 방어를 통합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어요. ADD, LIGNX1, 한화시스템 같은 회사들이 협력해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위협을 탐지하고, 분석하고, 대응하고, 심지어 역추적까지 하는 통합 플랫폼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철학이었습니다. 적의 공격을 막는 것을 넘어서 적이 공격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든다는 개념이었어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완벽한 억제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며칠 후 회사에서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경쟁사인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에서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거였어요. 그들의 주력 제품인 프레데터 드론도 최근 유럽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케팅팀에서 가져온 보고서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전 세계 공격용 드론 시장이 작년 대비 15% 축소된 반면 방어 시스템 시장은 40% 성장했다는 데이터였습니다. 시장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고객 선호도 조사 결과였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공격력이 무기 선택의 1순위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생존성과 방어 호환성이 1, 2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온 거죠.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 회사의 미래가 정말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시장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자동차 시대의 마찰을 더 빠르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세미나룸을 빌려서 후배들에게 차세대 방산 트렌드라는 주제로 비공식 강의를 열어본 거였습니다. 20명 정도의 젊은 직원들이 참석했어요. 강의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이 무기다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단순히 폭발력이나 사거리로 승부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정말 똑똑한 기술, 예측하고 학습하고 적응하는 기술이 승부를 결정짓는 시대예요. 한 후배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우리도 방어 기술을 배워야 해요. 아니면 최소한 방어와 공격을 통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강의가 끝난 후 몇 명의 후배들이 개별적으로 다가왔어요. 선배님,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죠? 우리 회사도 변해야 하는 거 맞죠?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저는 적어도 젊은 세대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사결정권을 가진 윗선들이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지금까지 성공했던 방식이 앞으로도 통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이 정말 강했어요. 최근에 제가 자주 하는 말이 하나 더 생겼어요. 이제는 무기 없는 승자가 나오는 시대야. 총이나 미사일 없이도 완벽한 방어망 하나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한국이 바로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오늘 아침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집트 군사참모 아흐메드 장군에게서 직접 연락이 온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2019년에 윙롱2를 성공적으로 납품했던 바로 그 고객이었습니다. 3년 만에 연락이라 기대가 되었는데 내용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화상회의로 진행된 미팅에서 아흐메드 장군이 말했습니다. 장 매니저, 우리가 현재 운용 중인 윙롱2에 대해 솔직한 평가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당연히 성능 개선이나 추가 구매에 대한 이야기일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장군의 다음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윙롱2를 못 쓰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안 맞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되물었죠. 무슨 말씀이신지요? 장군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우리가 윙롱2를 도입했을 때는 싸고 빠른 게 최고였어요. 적 진지를 정확히 타격하고 비용 부담 없이 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자랑하던 바로 그 장점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조용하고 강한 게 더 무서운 시대가 왔어요. 장군이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전쟁은 적의 드론을 먼저 무력화시키는 쪽이 이기는 게임이 되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윙롱2는 오히려 취약점이 될 수 있어요. 장군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장군이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방어 체계 구축을 우선 검토하고 있어요. 공격용 드론을 늘리는 것보다 방어망을 완벽하게 만드는 게 더 확실한 승리를 보장해 주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장군이 직설적으로 답했습니다. 한국의 통합 방어 시스템이요. 우리 지역 특성상 다방향에서 오는 위협에 동시 대응해야 하는데 그런 용도로는 방어가 공격보다 훨씬 효율적이에요. 이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집트는 우리가 가장 성공적이라고 자랑하던 케이스였는데 바로 그 고객이 우리 제품의 한계를 이렇게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었거든요. 장군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장 매니저도 아시겠지만 현대 전장에서는 드론 한 대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평균 3대에서 4대가 손실됩니다. 그런데 방어 시스템은 한번 설치하면 수백 대의 드론을 막을 수 있어요. 경제성 측면에서도 완전히 다르죠. 장군이 계속 말했습니다. 윙롱2 10대를 운용하는 비용이면 한국 방어 시스템 하나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우리의 기존 성공 사례조차 이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한 거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고객 스스로가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후에 회사 내부 회의가 있었는데 저는 이집트와의 대화 내용을 보고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예상대로 부정적이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이집트 내부 정치 때문일 거야. 같은 반응들이었어요. 부장님이 말했습니다. 러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 드론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지역 분쟁이 증가하고 있잖아.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부장님, 수요가 늘어나는 건 맞지만 수요의 성격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드론을 사는 게 아니라 드론을 막는 시스템을 사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기술팀장이 끼어들었어요. 그런 건 일시적인 트렌드야. 결국은 창과 방패의 싸움인데 항상 창이 이겨왔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어요. 방패가 너무 강해졌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방산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아흐메드 장군이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현대 전장에서는 기술로 전쟁을 막는 게 진짜 무기다라는 그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공식적으로 한국과 실무 협의를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우리와는 6개월 전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는데 한국과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었던 거죠. 보도 내용을 자세히 보니 더 놀라웠어요. 사우디가 계획하고 있는 건 단순한 방어 시스템 도입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통합 방어망 구축이었습니다. 전국 주요 시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어요. 사우디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21세기 안보는 적을 공격하는 능력보다 적의 공격을 완전히 차단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망을 구축할 것이다.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정말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중동 시장에서 가장 큰 고객이었던 사우디를 완전히 잃게 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이런 트렌드가 다른 국가들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해봤습니다. 최근 6개월간 한국 방산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한 국가들의 리스트를 만들어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심지어 인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계약 규모였어요. 개별 계약 금액이 우리 드론 패키지보다 훨씬 컸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경제적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었어요. 한번 설치하면 20년에서 30년간 운용할 수 있고 유지 비용도 드론에 비해 훨씬 낮았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고객들의 만족도였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도입한 국가들의 군 관계자들이 언론의 한 발언들을 보니 정말 극찬 일색이었어요. 완벽한 안정감을 제공한다. 더 이상 드론 위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평가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팀 내 후배가 저에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선배님, 한국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응, 정말 대단해. 그게 문제야. 후배가 더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대단한 거죠? 저는 최근에 알게 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설명해줬어요. 단순히 드론을 막는 게 아니라 드론이 접근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거야. 완전한 억제력이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후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우리도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 더 이상 공격만으로는 안 돼. 최근에 제가 자주 하는 말이 하나 더 생겼어요. 이제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끝나는 시대야. 완벽한 방어망이 구축되면 적이 공격을 시도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런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념비적인 날이었습니다. 6개월 후의 일이지만 이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 느낌이에요.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에서 공식 영상 브리핑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 나서야 우리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영상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어요. 자체 방어 가능한 스마트 기지 구축 계획 승인, 한국 시스템 도입 희망. 아랍에미리트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협력 의사를 밝힌 거였습니다. 우리와는 8개월 전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는데 말이에요.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아랍에미리트 국방장관의 직접 발언이었어요. 우리는 중동 지역 최초로 완전 자동화된 국가 방어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 어떤 공중 위협도 우리 영토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되었어요. 아랍에미리트는 전국 주요 시설에 한국의 방어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를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연결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투자 규모만 25억 달러에 달한다는 발표였어요. 오늘 아침 세미나룸에서 후배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정확히 봐야 해요. 이건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게임의 시작이에요. 한 후배가 질문했어요. 선배님, 그럼 우리 윙롱2는 정말 경쟁력을 잃은 건가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어. 우리도 변화할 수 있으니까. 다른 후배가 더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변해야 하죠? 저는 최근에 정리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기술이 무기다라는 말을 정말 새겨들어야 해. 단순한 폭발력이나 속도가 아니라 지능과 적응력이 승부를 결정하는 거야. 세미나가 끝난 후 혼자 남아서 개인 파일을 다시 정리했어요. 지난 1년간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해보니 하나의 명확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차세대 방산전략 가성비에서 무력화로. 이 제목이 정말 정확했다는 걸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오후에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수출용 청광을 개발하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업계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ADD, LIGNX1, 한화시스템이 공동으로 청광 수출용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는 거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도 있었어요. 수출형은 블록-1을 기반으로 하되 일부 기능을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EMP 기능은 제외하거나 축소하고 AI 분류 기능도 경량화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성능을 유지할 예정이라는 거였어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정말 중국은 진짜 큰일 났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아직 시장에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지
나오는 건 시간 문제였거든요. 한국이 이미 시장 조사와 기술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위협적이었어요. 미국 방산 전문 블로그에서 관련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2025년 이후 중국은 중동 방산 시장에서 밀릴 것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제가 그 기사를 번역해서 책상에 출력해뒀습니다. 기사 내용이 정말 적나라했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격용 드론 전략은 한국의 지능형 방어 시스템 등장으로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했다. 비록 한국의 수출형 시스템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 놀라운 내용도 있었어요. 한국 수출형 시스템의 등장은 중동 무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이 공격용 드론 구매를 연기하고 방어 시스템 도입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한 후배가 제 책상으로 와서 그 기사를 보더니 물었어요. 선배님, 아직 나오지도 않은 제품 때문에 벌써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야. 그 후배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정말 한국이 우리를 완전히 앞질러 간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앞질러 간 정도가 아니야. 우리가 한국을 우습게 봤다가 정말 큰 코 다쳤어. 지금 중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야. 최근 여러 나라에서 보이는 움직임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폴란드는 차세대 방어 시스템 도입 검토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고, 터키는 기존 무기 도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모두 한국 시스템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었어요. 가장 상징적이었던 건 사우디아라비아의 변화였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진지하게 협상하던 사우디가 이제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 강화를 공식 정책으로 발표했거든요. 우리와는 대화조차 끊어진 상태에서 말이에요. 오늘 저녁 집에서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정말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어요. 여보, 이제 정말 인정해야 할 것 같아.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아내도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다들 방산 시장에서 한국을 찾는 이유가 지금에 와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 제가 계속 말했어요. 그들은 아직 제품을 공개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 이게 진짜 기술력의 차이야. 최근에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여러 나라와 수출형, 천광에 대한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공식 발표 전에 미리 시장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전략적 접근 자체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지난 1년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아부다비 박람회에서 처음 한국 부스를 봤을 때의 기억, 고객들의 예상치 못한 질문들, 하나씩 계약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던 순간들까지 모든 게 이제야 명확하게 이해되었어요. 특히 이집트 아흐메드 장군이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현대 전장에서는 기술로 전쟁을 막는 게 진짜 무기다. 이 말이 정말 핵심이었던 거죠. 우리는 여전히 전쟁을 일으키는 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시장은 이미 전쟁을 막는 무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파일 제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차세대 방산 전략 가성비에서 무력화로. 이제 이 제목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었어요. 무기 없는 승자의 시대. 총이나 미사일 없이도 완벽한 방어망 하나로 절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시대가 정말 온 거였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 있었고 수출형 천광이 나오는 건 정말 시간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중국은 정말 큰일 날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한국에서 배워야 하는 시대가 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전략적 사고, 시장 접근 방식, 고객관계 관리까지 모든 면에서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거든요. 지금까지 장론한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중국은 진짜 큰일 났다는 장론한 씨의 절망적인 표현이 모든 걸 말해주네요. 그동안 저가 물량으로 시장을 휩쓸던 중국이 한국의 첨단 기술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진 거예요.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우리나라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막는 기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21세기 강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60년 전 우리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최고의 기술로 인정받는 나라가 된 것을 보니 정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